그때 당시 제가 10살이었는데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 손에다 제 오른손에다 태극기로 부려주더라고요 그때. 어머.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깃발인가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깃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그렇게 차별하고 천대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싸운 최고의 그런 그 독립유공자 그런 단상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신기하게도 저희 같은 대홍단 분이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유를 찾아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최호길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호길님은 네, 유미 언니 채널에서 네. 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은 그 아픔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다는 못 봤지만 인상 깊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참. 아, 왜요? 이게 아닙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 또 같은 대홍단이라고 이렇게 연락을 메일로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죠? 예, 예, 언젠간 한번 좀 출연해가지고 예. 좀 북한의 실상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는지 좀 잠깐 듣고 갈까요? 이제는 제가 예. 2004년도에 왔거든요. 2004년 예. 2월에 와가지고 이제는 한 22년 차 되고 있습니다. 22년 차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예.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네. 그 일제에게 그 항거하다가 예. 이렇게 그 서대문 형무소에 그 수감돼가지고 만기를 석방돼가지고 살아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북한사에서는 그 살아서 나온 사람들 전향자 취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친일파 못지않는 그런 학대한 멸시를 본인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들 손주들 대까지 그렇게 가함으로써 제가 거기서 한매를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그 태극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7월 28일 생이거든요. 예. 저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나던 그 시기로 보면은 뭐 부패하고 무능한 그래서 대역들이 강권의 날로 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던 고한말 시기였거든요. 예. 1904년 2월 8일 날 일본이 인천하고 원산에 예. 강제로 상륙해가지고 이틀이 지나가지고 10일 날 러일 전쟁을 다시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1894년부터 1904년까지요 10년여 안에 일본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일본 땅도 안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두 차례 전쟁터로 전변된 거죠.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나던 그 시기였거든요. 1904년도. 1907년 7월에 네덜란드 해구에서 이제 그 만국 평화회의라는 거 열거든요. 당시 그 고성 황제가 밀사를 파견해요, 3명을. 근데 이준 열사가 국권을 위해 스스로 여기서 자결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제는 그때 당시 그 러일 전쟁에서의 승인을 위해 가지고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동원해갖고 백성들 강제로 끌어냈거든요, 전쟁판에. 막 탄약도 지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가 일본에게로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에 우리 대한제국의 외부, 내부, 군부, 학부, 농산부 이 5사람들. 박재순, 이지용, 이군택, 유한영, 권중현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대신들을 위협한 거죠. 위협해가지고 사촉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내적 외교권하고 외교권을 포기하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통관부를 설치로 하는 그걸 골자로 하는 거가 대적 주권하고 통관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울사보호조약이라고 체결하거든요. 그걸 체결하게 되면 그걸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대적으로 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일제히 감독기계에 의해 가지고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본질마저 훼손당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일본이 반식민지로 이 땅에 전변되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네. 그 사람은 처단하고 31살에 꽃단 청춘을 조국과 민족한테 바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울여진 나라의 비운을 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참 아픈 역사죠. 예, 그때부터 빼앗긴 국권 쟁탈을 위해서 이 나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애국자들과 순국 선열들이 일어서게 되거든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탄조약이라고 그 체결되면서 이 땅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거든요. 그렇죠. 황제자리에서 고종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쫓겨나가지고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1919년 1월 21일 날에 일제의 운모에 의해 가지고 독살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백일장이 있었어요. 3월 3일. 그 백일장을 앞두고 2월 28일 날 지금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족 대표들,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거든요. 그래서 전개한 게 3.1절 만세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일본이 그걸 탄압했거든요. 1년 동안 무자비하게 탄압해가지고 총 7,509명이 희생자를 냈거든요. 그때 당시. 그리고 16,000명이 부상자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막을 내렸거든요. 1년 동안. 이제는 일본이 만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1920년대 말에. 저희 할아버지가 24살 때거든요. 그때 근데 만주를 침략하자고 보니까 북한도 지방에 일본에게 나라를 잃고 왕을 잃고 막 이렇게 소름에 쌓였던 우리 한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많았거든요. 반일 운동을 많이 한 거죠. 그때 당시 일본 총영사관이 용정에 있었는데 얼마나 거기서 반일 운동이 거세차게 일어났냐면은 1911년하고 10년이 지나서 1921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그 영사관을 전소시켰거든요. 우리 한인들이 달려들어서 일본 놈들이 불태웠거든요. 너희들이 왜 이 땅에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냐? 그 총영사관을 그때 당시 일본 돈으로 2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금을 투자해서 새로 또 지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만주를 침략하자니까 그 관문이거든요. 북한도 지방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일본이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인 저항 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걸림돌이 되니까 대대적인 1928년부터 29년도까지 2년 동안 대대적인 건거작전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을 반대하는 결사 조직에 가담했거든요. 거기. 1928년 9월 11일 날 같은 조직 성원이었던 변절자 김하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조직이 내부 문건하고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란강이라는 그 철교에다 감춰놨는데 그걸 다 불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교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서 쉬는 당시 일본의 용종 총영사관에 400명으로 구성된 일본 경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주둔시켰거든요. 계속 두 차례씩 전소되고 하니까 그 형사들이 달려드는 거지.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근데 당시 그때 저희 할머니가 8개월 된 아기를 품은 임산부였거든요. 어떡해. 일본 경찰들이 와서 저희 할아버지를 체포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살던 정든 집 있잖아요. 그 집하고 마을이 총 70% 됐거든요. 한국인들. 몽땅 불태워버린 거죠. 그 아기는 무사해요? 뱃속에? 그 아기가 저희 큰아버지였어요. 살았죠. 살고. 그리고 일본이 세상에. 그때 당시 대대적인 근거작전을 해가지고 140명의 동지들 체포했거든요. 거기서. 그 변절자 한 놈 때문에. 어떡해. 그래서 용정 총영사관 그 유치장이 있어요. 거기서 고문하고 막 2개월 동안 고문했어요. 고문하다가 정 안 되겠다는 그 리더 있잖아요. 대여섯 명 정도.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 같이 속한 거죠. 거기서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했거든요. 한 6개월 감금인데 딱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이게 아픈 역사가 이제 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다 보니 그리고 지금 눈물이 맺혀서 말씀을 잘 못 이으시네요. 할아버지가 두 다리로 제대로 못 살았는데 2년을 판결받았어요. 2년 판결받고 1931년 10월 17일 날에 만기를 석방됐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다음에 중국이 만주가 점령돼 만주가 9월 18일 날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는데 그걸 숭의하고 한 달 지나서 석방시킨 거죠. 이제는 걸림돌이 이제 안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행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다 석방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중공산당에 서고 그냥 공산당은
자기들하고 행명 안 했기 때문에 네.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서 농사일만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그걸 또 참지 못해가지고 네. 1960년대 또 북한으로 야반 도주했거든요. 북한으로. 예, 북한을 야반 도주했는데 북한은 뭐 중국보다 더한 거죠. 김일성 정권은. 그때 당시 중국에 있던 그 한인들 30만 명이 나왔거든요. 북한으로요. 네, 북한으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피해서 간 게 북한으로 그렇죠. 갔다는 거군요. 중국에서 나온 그 한인들 30만 명을 네. 평양에다 가둬놓고 지금 우리 그 한원에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6개월 동안 교육을 줬다고. 교육을 주고 네. 임시 중명서를 해주고 네. 전국에다 다 이렇게 네.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해령으로 갔어요. 예. 해령을 가가지고 아버지 혼자 야반도주를 해서 북한으로 갔잖아요. 할아버지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찾아서 온 건가요? 한 번 왔거든요. 80년대에 왔어요. 운명을 1년 남겨두고. 하늘이 보았다. 네, 와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10살이었는데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 손에다 제 오른손에다 태우기로 부려주더라고요. 그때. 어머.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깃발인가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깃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사진은 멀쩡한데 혼이 없는 이 몸에 태우기는 살아있는 돛이었다. 앞으로 할아버지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 그래도 안 된다면은 태우기를 따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뜻을 다 몰라가지고 탈북하라는 의미였네요. 아마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저는 할아버지 말씀 새겨 들은 게 아무튼 행여나 무엇인가 될 줄 알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거죠.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당하고. 예.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뭐 공부도 좀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군대 또 강제 징집돼가지고 뭐 입당도 해보겠다고 뭐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뭐 심지어 도둑질해가지고 뇌물 바쳐서라도 어떻게 하나 뭐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할아버지 그 과거가 저희 앞길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더라고요. 야.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우리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픈데 그 아버지가 피부가 이렇게 그 북한으로 야반 도주했고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 이제 할아버지가 10살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말 듣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부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 좀 하긴 했어요, 저도. 혹시 제가 81년도 졸업인데 예. 83년도까지 그 해령군에 예. 제가 해령태생이거든요. 예. 해령군에 한 56개인가 학교가 그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분기마다 이런 학과대라는 게 학과경연했거든요. 네, 계속. 네. 그럼 내가 학교 대표를 해가지고 3명씩 나갔는데 계속 선발돼 나갔댔지 그때. 공부를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했지. 아니 근데 진짜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머리는 저는 북한 사람 중에 네. 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구한말의 역사라든가 이게 지금 이렇게 쫙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아니, 얘기해 주시는 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뭐 그 역사를 북한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배워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공부를 한 거지. 그래도 기억하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누구나 알아야 될 역사고 그러게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예. 될 역사고. 한시가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네, 해령에서 예. 한경북도는 청진이 도거든요. 그렇죠. 청진에 그 영재학교 있잖아요. 그게 네. 그때 처음으로 썼거든요. 일고중이라고 하죠. 네. 그 우리 담임이 네가 공부 잘하니까 자기가 거길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계속 아버지 엄마를 자꾸 이렇게 등장질 해가지고 막 뇌물 받아가고 네. 막 술 계속 받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네. 술 출연하고 막. 네. 그게 나도 기대를 많이 했죠. 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거길 못 가고 성분이 좋은 다른 친구가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다 공부를 포기했어요. 포기해가지고 야, 이 사회는 내가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죠. 느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 건강해가지고 군대라도 강제 징입되면 뭔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운동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원래 어려서부터 어렸어요. 네. 그래,
아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사는. 그렇죠. 배급제니까 배급제도 계속 무슨 전쟁 묻자 뭐지 자르니까 맞아요. 배급제 가지고 우리 아들이 6명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네. 그때 해령에 일본 나남 19사단이 있었어요. 네. 이 19사단이 돌아가지고 한 개 대대가 거기 있었거든요. 아. 그 대대에서 한 개 중대 100명짜리 예. 2층짜리 예.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살림을 팼거든요. 근데 완전히 방 한 칸에 몇십 명이 다 이렇게 살고 이랬는데 이어서 6형제가. 그때 당시 그 예. 백성들만 진짜 예. 힘없는 사람들. 혹시 다리못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처음 다리못이라고 일본 말이거든요. 예. 여기를 말하면 계모임 비슷한 거 아낙네들이 계모임처럼 이렇게 그 예. 배급탄 날이 고정됐거든요. 예. 15일 뭐 2일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달에 2번 줬잖아요. 예. 보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배급탄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 사람마다 쌀 1kg씩 대박 있잖아요. 예. 1kg씩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서 주거든요. 걷어가지고. 만일 내 차례가 우리 집 차례가 왔다 하면 예. 우리 어머니는 그 받으면은 한꺼번에 배고에 뭐 한 3, 40kg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독에다 쌀독에다 예. 그 이렇게 저장했다가 집에 무슨 간헐 상자 있잖아요. 뭐 예. 죽거나 뭐 개원식하거나 뭐 이러면 예. 요긴하게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항상 모자라니까. 모자라지 6형제면 돌도 안 남아나겠다. 그 저는 어려서도 계속 그 집에 그 시라지밥 있잖아요. 네. 항상 시라지 밑에 깔고 그걸 먹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계속 투정 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가 딱 친구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간부였어요. 해령 곡상공장 저희 아버지 그 곡상공장 네. 다니는데 노동 가장했거든요. 네. 노동 가장 정도면은 뇌물이 엄청 들어요. 네. 근데 아침에 그렇게 우리 집에서는 된장에다가 맨 시라지밥이 먹기 드시는 거 이런 것만 차려주고 기름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학교 한 2km 되니까 항상 가하고 같이 가거든요. 문 두드려서 같이 가는데 가네 집에만 가면은 항상 계란도 볶아서 먹고 뭐 이면수도 굽고 뭐 쌀밥 항상 그렇거든요. 기름 냄새 풍기지. 근데 나는 친구보다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게 더 그 냄새잖아, 냄새라도 맡겠다고 계속 문 두드리거든요. 문 두드리면. 마음 아파라. 그럼 어쩌다가 그 엄마가, 너 어디를 갔어? 하고는 자기네 집에 떡이래 됐으면 떡을 하나 입에다 여주고 그거 받아먹는 재미, 냄새 맡는 재미. 그래서 계속 그 친구네 집에 그렇게 다녔지. 아니, 제가 다니면서는. 지금 듣다 보니까 80년대 지금 80년대 거리죠. 얘기시잖아요. 7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면 북한이 그때는 그래도 배는 안 골았던 시기예요. 근데도 이게 성분 차별로 해가지고 성분 차별해서 그런 어려웠던 시기도 아닌데 그런 배고픔도 겪고 이렇게 막 진짜 아픔을 겪으셨는데 네. 제가 듣는데 다 이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할아버지 과거로 인해서 그런 천대와 멸시 진짜 뭐 온갖 그 살아남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 막힌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이제 독립유공자로 바라본 걸 네. 보시면서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할아버지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그래요? 예, 인정했더라고요. 인정해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죠. 예. 2008년 8월 15일 날 예. 광복절. 할아버지한테 예. 공국 포장을 취소했거든요. 취소하고 2013년 11월 14일 날 네. 저희 할아버지가 중국에 그 유해 떠돌고 있었거든요. 예. 그 할아버지 유해를 국가보훈부가 수습해가지고 태국에 품어가지고 그때 인천공항으로 해서 그 의장대 있잖아요. 예. 의장대가 나와서 사회를 딱 해가지고 그 받아들이고 어머나. 예, 그렇게 하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성대한 거행식을 치렀어요. 치르고 어머나 어떡해. 그리고 정중히 안장을 했죠. 그 대전 국립현충원에. 어머 감사해라. 예, 북한은 그렇게 차별하고 천대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싸운 최고의 그런 그 독립유공자 그런 단상에 그렇게 채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싸워주신 분들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과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도 진짜 너무 할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